나는 33. 이름은 정윤서야. 인생이란 게 참 얄궂지.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남편과 안정적인 집, 그리고 보기 좋은 경력이었는데 알고 보니 내 삶은 누군가의 비밀과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이더라. 이야기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됐어. 그날도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이었어.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만큼이나 지쳐 있었지. 집에 돌아가면 남편인 민재가 와인을 따놓고 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결혼한 지 5년,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랐어. 익숙하지 않은 향수가 공기 중에 퍼졌거든. 나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 민재야, 왔어? 내 목소리가 떨린 것도 모른 채로 불렀지.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온 건 민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자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어. 그 여자가 돌아보며 나를 보더니 아, 윤서 씨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더라. 민재는 당황한 얼굴로 서둘러 자기를 소개했어. 이 사람은 수진이야. 회사 동료인데 잠깐 들렀어.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그녀가 내 손을 잡을 때 느껴진 민재와 공유하는 듯한 친밀감, 그리고 민재의 시선에서 묘하게 피어오르던 죄책감. 나는 그런 걸 놓치지 않는 타입이야. 며칠 후, 나는 민재의 휴대폰을 뒤졌어. 그러고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그 여자의 이름이 뜬 메시지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민재의 얼굴을 본 것 같았어. 보고 싶다. 그날 내 향기가 아직도 남았어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거든. 그날 밤 나는 민재를 침실에서 깨웠어. 너 나랑 얘기 좀 해야겠어. 민재는 피곤하다는 얼굴로 일어났지만 내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끝내 내 앞에 앉았어. 수진이랑 무슨 사이야? 내가 물었어. 민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아무 사이도 아니야. 오해하지 마. 라고 답했어. 하지만 그 눈빛,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대답을 피하는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 나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 민재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 결국 민재는 무너졌고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 건 6개월 전이라는 걸 자백했어. 회사 회식에서 술이 취해 서로에게 의지하다가 어긋난 거라고 했지만 나는 그런 핑계가 너무 뻔하고 구질구질하게 들렸어. 하지만 내가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던 건 민재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민재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 내가 수진을 찾아가 직접 대면했을 때 그녀는 내게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했어. 민재 씨가 당신한테 했던 약속들, 나한테도 했어요. 근데 웃긴 건 그 약속들 다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녀의 입술이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내게 조용히 말했어. 그 순간 알았어. 민재는 단순히 실수를 한 게 아니었어. 그는 자신의 삶에서 누구에게도 진심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결단을 내렸어. 민재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면서 나는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어. 이건 단순히 그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일이었거든. 마지막으로 민재에게 말했어. 너는 나한테 준 상처를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난 이 상처를 나만의 무기로 바꿀 거야. 민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궜어. 이제 나는 혼자지만 더는 늪에 빠진 불꽃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니까. 민재와의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어. 그는 처음엔 붙잡았고 나중엔 내가 요구한 위자료 문제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거든. 그 정도 돈을 받아서 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민재가 비아냥거리며 소리쳤던 날, 난 냉정하게 웃으며 답했어. 내가 날 짓밟은 대가야. 돈이 아니라 내가 회복할 시간을 산다고 생각해. 민재와 법정에서 대치하던 몇 달 동안 나 자신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갔는지 깨달았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도
회사 일은 제대로 해야 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야 했지. 그런데 그런 날들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준 게 있었어. 바로 민재의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알아낸 거야. 민재의 재정 상태가 엉망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민재의 금융 기록을 들여다보던 중에 거액의 대출과 몇 달치 밀린 카드 대금이 눈에 띄더라. 내가 한때 믿었던 남자가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보단 서늘한 웃음이 나왔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빚 중 일부가 수진과 관련된 거였다는 거야. 수진과 민재가 함께 살림을 차릴 계획을 세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나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수진을 다시 찾아갔어. 수진 씨,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녀는 내가 나타난 걸 보고도 태연했어.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을 권했지. 무슨 일이세요? 이젠 민재 씨랑 끝낸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알고 싶었어요. 당신이 그 사람과 계획했던 그 미래가 진짜로 뭐였는지.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솔직해지기로 한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 그 사람, 당신이랑 살 때도 이미 나랑 살림 얘기를 꺼냈어요. 같이 살 집 구한다고 돈을 모으자고 했었고. 그녀가 비웃으며 덧붙였어. 근데 당신이랑 이혼도 못 끝내면서 무슨 미래 타령을 한 건지 나도 참 어리석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이상한 종류의 확신이 생겼어. 민재와 수진 둘 다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파멸로 몰아갈 거란 걸 직감했어. 나는 법정에서 민재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로 모든 걸 끝냈어. 민재야, 너는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앞으로도 아무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법정을 나갔지. 이혼이 마무리된 후에도 나는 쉽사리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어. 하지만 그렇게 나락에 빠져있던 날들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 민재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 사실을.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밤낮 없이 일했어. 일에 몰두하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그렇게 지내던 중 내 인생을 흔드는 또 다른 사건이 찾아왔어. 하루는 퇴근길에 한 남자가 나를 불렀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그 남자는 민재와 수진의 관계를 폭로했던 민재의 동료 강철민이었어. 정윤서 씨 맞죠? 왜요? 이젠 뭘 또 원하시는 건데요? 나는 방어적인 태도로 물었어. 그동안 너무 많은 배신과 상처를 겪어서 그런지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거든. 미안해요. 그런데 당신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 그가 내게 보여준 건 민재와 얽힌 또 다른 비밀이었어. 수진이 민재를 떠났다는 소식과 함께 민재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다가 들통나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지. 나는 처음엔 그저 남일이려니 했어. 하지만 철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이 모든 걸 폭로하려는 이유를 알게 됐어. 윤서 씨, 민재 때문에 저도 피해를 봤어요. 그 사람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그걸 잘 알잖아요.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 그래서 난 그와 함께 민재의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는데 동의했어. 결국 민재는 회사에서도 수진에게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파멸했어. 그런데도 나는 이상하게 후련하지 않았어. 그가 내게 준 상처는 아직도 깊이 남아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아. 그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마저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그리고 철민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조금씩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껴. 그의 솔직함과 유머 덕분인지 나는 오랜만에 웃는 법을 다시 배웠어.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어느 날,
철민이 조용히 내게 말했어. 윤서 씨, 전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돕고 싶어요. 그의 말이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져서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미소를 보여줬어. 삶은 참 아이러니해. 하지만 어쩌면 그 모든 고통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 걸지도 몰라. 이제 나는 혼자 설 준비가 됐어.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믿어볼 용기도 생겼어. 몇 달이 흘렀어. 민재와 완전히 끊어진 이후 내 삶은 겉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었지. 설민이랑은 계속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 처음엔 단순히 일적인 관계로만 생각했는데 그의 진심 어린 배려와 솔직함이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 하루는 철민이 내게 물었어. 윤서 씨, 요즘은 어때요? 조금 나아졌어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 솔직히, 아직은 힘들어. 근데 너랑 일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그는 웃으며 내게 답했어. 천천히 하면 돼요. 윤서 씨가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대신 내가 옆에서 도울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 깊이 와닿았는지 모르겠어. 민재와 함께 있을 땐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철민과 함께하면서 느끼게 된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철민과 나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가끔씩 만나 밥을 먹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곤 했지. 그러다 보니 어느새 철민은 내 일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철민이 내게 고백했어. 윤서 씨, 난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민재와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한데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도 되는지 확신이 없었거든. 하지만 철민은 조급해하지 않았어. 그는 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고 그게 오히려 더 큰 위안이 됐어.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나는 철민에게 솔직하게 말했어. 나 아직 많이 부족해. 가끔은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너랑 함께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편해져. 그는 내 말을 듣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 그거면 충분해요. 윤서 씨가 편하다면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연인이 되어갔어. 그의 배려와 진심이 내 마음의 벽을 허물었고 나는 철민과 함께하면서 다시 삶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어.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순탄할 리가 없잖아. 민재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거야.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 집 앞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이길래 가까이 다가갔더니 민재였어. 그는 우산도 없이 비에 젖은 채 서 있었고 내게 다가오며 말했어. 윤서야, 나 너무 후회하고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 너랑 나 이미 끝났어. 그리고 나 다시는 너 같은 사람 믿지 않아. 하지만 민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이젠 아니야. 너만 다시 내 옆에 있으면 모든 걸 다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에 잠시 흔들릴 뻔했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되찾아가는 중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민재에게 돌아가는 건 내게 주는 또 다른 배신이었어. 민재야, 넌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 하지만 난 이제 너의 선택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민재는 할 말을 잃은 얼굴로 날 바라봤지만 나는 단호하게 그 자리를 떠났어.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철민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 그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어. 윤서 씨, 잘했어요. 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철민의 말에
나는 비로소 민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는 확신이 들었어. 이제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 며칠 뒤, 철민이 나를 데리고 작은 여행을 갔어. 바닷가로 향하는 길에서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 윤서 씨, 이제는 행복해질 차례예요. 내가 그걸 약속할게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 철민과 함께라면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리고 이번엔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 철민과 떠난 바닷가 여행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 그 자체였어. 푸른 바다를 보며 걷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 없이 앉아있자니 내가 겪었던 모든 상처들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 그날 저녁 철민이 나를 작은 횟집으로 데려갔어.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였는데 철민은 이미 이곳 주인과 안면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더라. 여기 와본 적 있어? 내가 물으니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 혼자 드라이브하다가 우연히 찾은 곳이에요. 언젠가 꼭 윤서 씨랑 오고 싶었어요. 그 말에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어. 그는 항상 이렇게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어. 민재와는 달리 철민은 늘 내 기분과 감정을 헤아렸거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언덕으로 올라갔어. 철민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어. 작은 상자였어.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 윤서 씨, 내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근데 당신이랑 함께하면서 느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가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가 보였어. 반짝이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장식도 없었지만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드는 반지였어. 결혼하자는 건 아니에요. 아직 그런 얘기를 하기엔 우리 둘 다 준비가 안 됐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이 반지는 그냥 약속이에요. 앞으로도 내가 당신 옆에서 당신을 지켜줄 거라는 약속.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 눈물이 터져 나왔거든. 너무 많은 상처와 배신을 겪어서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되는지 두려웠는데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 철민아, 나도 많이 부족해. 가끔은 내가 무너질까봐 무섭고 내가 실망할까봐 두려워.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 괜찮아요. 내가 당신이 무너질 때 옆에서 잡아줄 거니까. 당신은 그저 당신답게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용기를 내서 대답했어. 그럼 나도 약속할게. 너를 믿고 너랑 함께하면서 나 자신도 다시 찾아볼게.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약속을 확인했어.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어. 차갑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는 바람이었어. 그 이후로 내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 민재와의 기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니었지만 그 상처가 더는 날 지배하지 않았어. 나는 회사에서 더 자신감 있게 일했고 철민과 함께한 시간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줬어. 하지만 세상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더라. 어느 날 민재와 관련된 뉴스가 터졌어. 회사 공금 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지. 동료들 사이에서 민재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자 나는 불쾌한 감정을 느꼈어. 민재가 준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이름 하나가 이렇게 내 평정을 흔들다니. 그날 저녁 철민이 내 표정을 보고 물었어. 윤서 씨,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털어놨어. 민재에 대한 뉴스 때문에 기분이 복잡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왜 자꾸 나를 흔드는지 모르겠어. 철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 윤서 씨, 민재가 당신한테 준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은 이제 당신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어. 나는 과거의 그림자를 떨치기 위해,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더 행복해지기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기로 했어. 그리고 어느 날 설민이 내게 작은 선물을 줬어. 작은 공책이었는데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 윤서만의 이야기로 채워가세요. 그 안에 처음 적힌 글은 설민의 필체로 쓰인 문장이었어. 윤서 씨, 당신은 세상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당신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나는 공책을 껴안으며 다짐했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그리고 철민과 함께라면 그 모든 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를 찾았어. 철민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 배우고 있어. 철민과 함께하는 날들이 쌓여갈수록 내 삶은 안정감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묘하잖아. 과거의 상처를 떨쳐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불쑥 찾아오곤 하니까. 우리가 한창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어. 회사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민재가 철민과 나를 사적으로 언급하면서 근거 없는 말을 퍼뜨렸다는 거야. 윤서는 원래 그런 여잔 줄 알았어. 라느니 철민도 별 수 없더라. 같은 말들이 뒤에서 나도는 걸 우연히 들었을 때 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 철민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았어. 회의가 끝난 뒤 그는 날 조용히 불러냈어. 윤서 씨, 들었어요. 민재가 또 당신을 흔들려고 한다는 걸.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지겨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직도 날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설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 그 사람은 윤서 씨가 자기가 잃어버린 걸 되찾으려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게 복수인지 후회인지 몰라도 그 사람 문제예요. 윤서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 내가 혼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철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짊어져 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 하지만 민재의 악의적인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그는 회사 내에서 철민이 나를 사적으로 편애한다는 식의 억측까지 흘리기 시작했어. 프로젝트와 관련된 철민의 결정마다 의심을 품게 만들었고, 결국 우리 팀은 점점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어. 어느 날 철민이 단호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어. 윤서 씨,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민재가 이렇게 계속 날뛰게 두면 안 돼요. 내가 직접 그 사람한테 얘기할게요. 나는 철민을 막아섰어. 안 돼. 내가 나서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잖아. 철민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어요. 하지만 윤서 씨,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을 계기로 나는 결심했어. 민재의 행동을 회사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로. 인사팀과 상담하며 그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신고했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했어. 철민 역시 내 옆에서 도와줬고 결국 민재는 정식 조사를 받게 됐어.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민재는 회사의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고 그 이후로 그의 이름은 내 주변에서 사라졌어. 이 모든 일이 끝난 날 나는 철민과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어. 너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진짜로. 철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내가 고맙죠. 윤서 씨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그날 밤 나는 철민과 함께 바람이 부는 거리를 걷다가 이렇게 말했어.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이상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을 거야. 철민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 맞아요. 윤서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언제나 당신 옆에 있을 거고요. 나는 다시 한번 믿어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되뇌이며 우린 항상 지옥 속에 살지만 벗어나게 하는 것 또한 우리 몫이니까. 나아가 볼까 해.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항상 힘내볼게. 행복하자.